예,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노성규입니다. 저는 바로 좀 진행을 할 응? 거고요. 어, 그래? 제가 이제 2D 설계를 주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 3년 가까이, 3년 전에 퓨전을 좀 만나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왜 2D에서 3D로 넘어왔는지와 그 다음에 제 지금 비슷한 일을 하시는 동료들이나 선후배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대부분은 솔리드웍스를 쓰세요. 근데 지금 과거에 솔리드웍스를 이제 벗어나서 2D에서 3D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제품, 퓨전 360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한 두 업체 정도, 두세 업체 정도가 도입을 한다는 어떤 취지로 접근을 좀 하셔가지고, 과연 2D 도면을 어떻게 3D 도면으로 원활하게 좀 바꿀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퓨전 360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선 부담 없는 가격이 제일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개인 사업자나 또는 뭐 약간 소기업들 이게 월간이나 연간 구독제가 가능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덜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링서부터 렌더링, 뭐 시뮬레이션 또 거기에 더불어서 2D 드로잉까지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상당 부분 만족하는 부분이 이 성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물론 지속적인 업데이트 때문에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런 게 조금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성능 개선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되게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은기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퓨전은 이 학생 계정,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라이센스 또는 스타트업 계정으로 이제 무료로 좀 배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가볍게 설치를 하시고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퓨전 360을 이제 도입을 해서 2D 캐드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우선 2D 캐드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필요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렌더링,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에서 아무리 3D 데이터를 만들어도 이제 간섭 체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었는데요. 퓨전을 통해서 이 간섭 체크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뭐 잠깐 짧게나마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요 2D CA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D CAD의 데이터를 3D로 변환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2D 도면을 불러와서 3D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저같처럼 오토캐드를 원활하게 좀 써서 오토캐드에서 3D CAD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IGS나 SAT 파일로 추출을 해서 바로 퓨전으로 임포팅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러오면 그 모델링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이나 도면 배치로 나갔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잠깐 보시면요.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오토캐드 도면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퓨전 360의 도면인데요. 큰 차이는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오토캐드에는 또 이 강점이 이렇게 3D의 글씨를 좀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퓨전에는 아직 그 기능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1, 뭐 2, 3 이런 것까지는 표현이 가능한데 거기에 글씨를 쓰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오토캐드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뭐 굳이 이것 때문에 오토캐드로 다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예제로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토캐드에서 3D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3D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IGS 파일, SAT 파일 각각의 규격대로 나오는 파일 확장자가 있는데요. IGS 파일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색상, 그 다음에 Y축이 지금 누워서 들어왔죠. Y축에 대한 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SAT 파일은 Y축 무너지고요. 색상에 대한 정보도 무너진 상태로 들어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는 색상 정보나 어떤 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IGS. 그리고 나는 그게 다 필요 없다. 퓨전에서 모든 걸 다시 새로 꾸며야겠다 할 때는 SAT. 이렇게 확장자를 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업일 때, 예, 뭐 SAT일 때는 축이 퓨전을 따라서 퓨전에 있는 지금 정해져 있는 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IGS 파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IGS 파일로 들어왔을 때 나는 Z업이라는 축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대로 계속 써야 돼? 뭐 퓨전에서는 그거를 또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예제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상황인데요. 요 상황에서 이제 축이 누워서 들어오면요. 님, 예.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 아, 주시겠어요? 지금 PPT가 보이고 있어서요. PPT가 보이시나요? 아마 데스크탑 공유로 하시면 화면 전환 하셔도 이렇게 여러 번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설정에 모니터를 두 개를 키는 바람에 좀 헷갈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어떠시나요? 지금 PPT가 보여요. 아마 지금, 공유하실 때, 예, 네, 그 공유가 될 데스크탑 자체를 설정을 하시면은 거기를 저희가 보게 되고요. 지금은 PPT가 보이고, 예. 아니면 프로그램 퓨전을 여시려면 다시 새로 공유하게 하셔서 퓨전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퓨전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IGS 파일로 임포트를 하면 파일이 누워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SAT 파일은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고요. 퓨전의 축을 그대로 쓰는데요. 얘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IGS로 불러왔는데 그럼 나는 항상 이렇게 누워서 봐야 돼? 퓨전에는 이 뷰큐브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뷰큐브를 통해서 잠깐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Y업으로 가야 되니까 탑 한번 누르고 탑의 모서리, 그래서 Y업을 시점을 전환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이나 여기 화살표,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을 우선 픽스, 디스탄스, 나 이 거리 값으로 정할래,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탑 버튼을 꼭 누르시고 우측 버튼 또는 요 기능을 누르셔서요. 나는 이 부분 지금 탑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을 프론트로 할래 설정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누르시면요. 이제는 뭐 네임드 뷰라는 기능도 있지만요. 네임드 뷰 기능 말고 이렇게 뷰 큐브로도 간단하게 설정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SAT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헤매고 있어요. PPT 이제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새로 자료가 바뀔 때마다 새로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많이 헷갈립니다. 늘. 이제 네, PPT PPT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또 여기 고객사 그룹이 돼서 이제 긴장이 유독 되네요. 예. 그래서 현재부터 우선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뷰큐브 설정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 네, 요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요. 오토캐드에서 퓨전으로 넘어올 때 원점을 저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하는데요. 최용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도면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을 쓰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퓨전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면을 최소화시킵니다. 평면도, 측면도, 우측면도. 근데 이제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면 평면도 정도는 이제 원점. 저는 항상 이 강의나 교육을 나갈 때 원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뭐 단면을 칠 때나 어떤 기능을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점에 대한 설정 값을 전 중요시 여겨서 원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정면도인데요. 얘는 실질적으로 도면이 거꾸로 불러온 상태예요. 제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퓨전에서 이렇게 제가 타임라인을 잠깐 돌릴 거고요. DXF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DXF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저는 각각의
도면을 각각의 뭐 프론트면 프론트, 탑이면 탑, 파일명을 만들어 놓고요. 따로 불러오는 기능을 썼습니다. 예, 불러오는 기능은 DXF에서 프론트다. 그래서 DXF로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로인트일 경우에 이 축 관계 때문에 예, 180도 회전해서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 여기가 이제 프론트인데요. 구멍이 두 개가 상단을 바라보고 있죠. 얘가 지금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DXF. 제가 프론트로 불러왔을 때, 이 프론트는 제가 지금 180도 프론트를 거꾸로 파일을 만들었을 때고요. 거꾸로 만들어야지만 퓨전에서는 똑바로 불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축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퓨전에서, 아니, 오토캐드에서 거꾸로가 아니라 나는 바로니까 바로 그려야지. 이렇게 바로 불러오면 예, XY 축 관계 때문에 거꾸로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 오토캐드 도면에서 180도 돌려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예, 기억해 두시면 작업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DXF로 인서트 DXF로 불러오는 기능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DXF로 불러오면 이 단위 미리에서 뭐 센치를 바꾸거나 인치로 바꾸거나 그 단위도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상당히 가볍다.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DXF가 들어올 때는 심지어는 파일명을 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고요. 아까 최윤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색깔이나 이런 정보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얘는 파일명을 이용한 레이어로 설정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퓨전에서는 예, 그런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핸들링하는 이 도면을 핸들링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도면을 하나 열고 쭉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퓨전이 지난달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상위 폴더와 상위 그룹의 밑에 있는 이 하위의 객체들을 표현할 수 있는 파트리스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위만 나타내고 있고요. 이 상위만 나타냈을 때는 간단하게 파트리스트가 예, 메인 바디 하나, 그 다음에 예, 락핸들이라는 바디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위를 표출하는 방법은요. 테이블, 이 파트리트를 설정을 하시고요. 파트리트가 설정이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퍼스트 레벨, 첫 번째 레벨이냐 아니면 그 밑에 모든 걸 포함한 레벨을 표시를 할 거냐. 이렇게 하면 그 밑에 그룹화 되어 있는 게 1-1, 뭐 1.2 이런 식으로 또는 2.1, 2.2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는 퓨전이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요, 새 도면을 불러와서 파트리스트를 뽑아서요, 여기에 나온 이 벌룬, 요 값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면 요 풍선, 요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지만요, 이 추가 벌룬, 그러니까 이 조립도와 이 등각 투시도와 그 다음에 투영도의 어떤 요 관계들을 같이 매칭하고 싶을 때 요 풍선, 풍선 속의 숫자를 같이 넣으실 수 있어요. 클릭,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넣으시면 1.6과 1.6은 같은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트리스트의 순서나 이 숫자를 바꾸실 필요가 또 있으실 텐데요. 이때 또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하이 레벨일 때는 바꾸기가 오히려, 제일 상위 레벨일 때는 바꾸기가 심플하세요. 1번과 2번만 있으시니까 리넘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나 1번이야. 그냥 1번만 누르시면 서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아마 헷갈렸던 기능이 이제 전체 레벨을 다 보여줄 때, 전체 레벨을 보여줄 때는요, 이렇게 1.1, 1.3가처럼 압수와 뒷수가 있는데요. 얘가 같은 경우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테이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넘버인데요. 이때 얘를 선택을 하시면 넘버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1 안 바뀌죠. 여기에 리넘버 잠시만요. 예, 이 벌룬이라고 예, 값을 선택하시고요. 퍼스트 레벨 예죠. 그리고 2번 오케이. 잠시만요. 이게 앞뒤가 숫자가 바뀌는데요. 리넘버 라스트 레벨. 예, 퍼스트 레벨은 뭐냐면요. 압수. 라스트 레벨은 뒷수인데요. 자, 리넘버 얼른 라스트 레벨 3 그리고 제가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3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넘버 얼른 이번엔 퍼스트 레벨을 2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퍼스트 레벨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퍼스트 레벨과 라스트 레벨의 개념은 이렇게 앞수와 뒷수의 차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 뷰를 설정을 하셨는데 프로젝트 뷰를 뽑으셨는데 제가 이 도면을 딴 데로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렇게 프로젝트 마치 구석 조건과 같이 걸려 있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때는 제가 예전에도 웨비나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Shift 탭이라는 기능으로 얘를 무력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Shift 탭, 예, 구속 조건은 무너졌는데, 예, Shift 탭 이런 식으로 Shift 탭을 누르시면요, 얘가 이렇게 모양이 오늘따라 또 퓨전이 웨비나를 타네요. 예. 예, 퓨전이 항상 이렇게 웨비나를 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Shift 탭을 누르시면요, 제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Shift 탭을 다시 누르시면 얘는 다시 구속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Shift 탭, 예, 예, 이렇게 구속 또는 Shift 탭, 그 다음에 예, 해제. 그래서 도면을 그리시다가 어느 한 구석에 또는 나는 이 도면은 여기에만 쓰고 안쪽에 다른 쪽에다가 어떠한 부분만 표시를 하고 싶어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예, 얘는 요 흰색 창에 저희는 이제 보더라고 하는데요. 보더 창 안에 표와 포함된 내용은 이 PDF 상에서만 보이고요. DWG로 또는 DXF로 뽑을 때는 요 바깥놈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DF는 어떠한 이 외부에 이 도면 폼지 밖에 어떠한 파일이 있더라도 요 안에 것만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DWG와 DXF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업데이트된 기능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리스트 작성하는 부분과 넘버 작성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오메트리 기능은 이제 중심선과 보조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기능인데요. 이건 또 나중이 아니라 예전에 또 웨비나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자료는 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PPT로 보여드릴게요. 시트 메탈일 때만 파트리스트를 누르시면 다르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절곡 각도와 절곡 순서, 그리고 아까 저희가 리넘버 하듯이 이 번호는 절곡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선이 그 풍선에 대한 지시선이 이렇게 곡선화로 시켜서 나오는 기능도 퓨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퓨전에 홀 앤드 스레드 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홀 데이터에 대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제가 2 곱하기 m 3.5의 6피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카운터 보링 그 다음에 카운터 싱킹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저희는 이제 약어로 DCS 또는 뭐 CS 또는 DCB 또는 CB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걔를 표현해 주진 않더라고요. 아쉽게도요. 근데 얘가 우선 그것보다도 퓨전에서 어떨 얘를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쪽에는 홀이라는 기능으로 작업을 해놨고요. 한쪽에는 스레드라는 기능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요번에 좀 헷갈렸던 게 이 홀이라는 기능, 왼쪽에 있는 이 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만 이 홀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거 제가 잠깐 지워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게 요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이거든요. 예, 홀 앤드 스레드 노트라고 하는데요.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얘에 대한 정보가 친절하게 뜹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3개가 있고요. 6.5로 90도로 요거는 좀 저한테 불필요한 정보인데 90도로 뚫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는 M3.5에 0.6피치에 요거는 볼트에 대한 규격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10mm에 좀 복잡합니다. 예, 하지만 어찌됐든 홀 데이터가 과거에는 나타나진 않았는데 나타납니다. 오른쪽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거는 아예 클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홀 데이터는 홀이라는 기능을 써서 나온 스레드, 홀이라는 기능을 써서 나온 구멍들에 대해서만 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홀 데이터 잠깐 제가 가서요. 우선 뭐 나사만 3.5를 뭐 크게 2.5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적용. 얘도 하나 3.5를 뭐 2.5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2.2. 그리고 반드시 저장 버튼 누르셔야만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렇게 뭔가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해 줘 하면 얘는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아직 저장이 안 됐네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표현하기 뭐한데요. 이렇게 좀 데이터가 좀 길게 나오는데 이때는요. 더블 클릭하셔서 불필요한 건 좀 지우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우실 수 있냐면요. 여기까지는 지우시고 나는 두 개의 M2.2에 0.45 피치를 쓰고 있어.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뭐 3.0에 0.5 피치 오케이. 저장. 그리고 넘어가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치까지는 이렇게 그냥 2 곱하기 m 0.3 곱하기 0.5 피치까지는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앞에 수량은 이 다시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꿔봤는데 요거까지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불필요한 요소가 있다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는 좀 바꿔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퓨전이 과거에는 이렇게 한글로 제가 파일명을 만들어서 PDF로 저장을 하면 이 한글이 깨져버리는 약간 오류? 그게 있었고요. 그 한글을 안 깨지게 하려면 퓨전에서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명은 과거의 퓨전, 여기에서 PDF로 퓨전을 내보내면 이 한글이 깨지는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방법은 좌측 하단에 이 프린트 기능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로 적용을 하시면 이 한글이 안 깨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퓨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를 PDF로 내보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템플릿은요, 이제 회사의 상호나 이제 이런 것들을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객이라고 하기는 뭐 하는데요. 예, 선후배나 이제 저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퓨전에 이런 도면들을 그럼 넣을 수 있어? 당연히 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죠. 요 부분은 이제 넣어야 되는, 이제 넣으셔야 될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우선 잠깐 넘겼다가 시간이 남으면 잠깐 보여드리고요. 우선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자 했던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고 얘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전, 예, 오토캐드에서 저 같은 경우는 3D를 오토캐드에서도 과거에는 작성을 많이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이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간섭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퓨전을 이제 제가 쓰면서 주로 쓰는 이제 기능이 이 인터피어런스 간섭 체크와 그 다음에 얘를 뭐 펼치거나 줄였을 때 또는 렌더링 이런 기능들을 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를 어떻게 간섭 체크를 하는지 또는 간섭 체크를 할 때 타임라인이 존재할 때와 타임라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다 왔고요. 제가 예. 퓨전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받아오실 수 있는데요. 얘도 오토캐드에서 바로 작성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타임라인이 없죠. 타임라인을 우선 제가 생성을 하고 타임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은 외부에서 뭐 파일이 들어오면 타임라인을 꺼버리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얘를 뭐 필요하시면 다시 켜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간섭 체크를 통해서 이 부분에 간섭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이 존재할 때는요, 확인만 가능하세요. 확인만. 그래서 타임라인이 존재할 때는 간섭이 생겼네. 이때 컴바인으로 뭐 빼기 또는 더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타임라인이 없을 때는 조금 하나의 기능이 열리는 게 있는데요. 자, 타임라인을 껐습니다. 자, 똑같이 간섭 체크를 들어갈 거고요. 간섭 체크를 하면 이때는 아까 못 보셨던 이 화살표가 하나 보이시는데요. 얘는 어떠한 타겟으로 어떤 걸 뺄 거야. 자, OK 버튼을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시 한번 간섭 체크를 하시면 얘는 더 이상 간섭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간섭 체크에 대한 기능도 좀 달라진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이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레인지라는 기능이 약 석 달 전에 들어와서 레이저 커터 또는 이렇게 단면으로 형성된 어떤 제품들을 이게 아마 인벤터의 네스트랑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배치라기보다는 어떠한 평판에 배치를 해준다는 정도의 개념인데요. 제가 판금을 좀 가끔가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럼 판금에 대한 제품은 절곡이 되어 그러니까 굽힘이나 이렇게 휨이 좀 있는데요. 그런 제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레인지 자체가 기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료가 상당 부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외국 유튜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시트 메탈을 어레인지 하는 기능을 설명을 친절하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동영상을 보고 영어를 한국어화 정도만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 메탈을 어떻게 어레인지 시키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더 꿀팁이 남아 있을까요? 요거 하나가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네, 예, 요것만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네, 화면 감사합니다. 공유, 요것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예,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이렇게 시트 메타를 만들어 오시면요. 저도 얘를 과연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어레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설정해야 할 항목이, 여기 프레퍼런스에서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건너뛰고요. 조건은 반드시 컴포넌트화가 돼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레인지 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트 메탈에 가셔서 얘에 대해서 다 이 플랫 패턴 전개도를 먼저 하나씩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플랫 패턴을 통해서 전개도를 생성을 하시면 각각의 전개도가 하나씩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3개의 컴포넌트를 열어서요. 이렇게 플랫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때 저희는 이 구성 요소를 외부로 뺄 수 있는 이 드라이브라고 하죠. 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로 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만들었던 플랫 패턴 하나, 둘, 세 개를 설정을 해주고요. 컴포넌트, 뉴 컴포넌트 아무것도 손댈 거 없이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얘를 이용해서 어레인지라는 기능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우선 저는 모델 모드보다는 이제 매뉴팩처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매뉴팩처에서 만드는 원인은 얘가 뭔가 수정이 됐을 때 매뉴팩처와 지금 현재 모델 모드의 창이 별개로 움직입니다. 근데 모델 모드에서 어레인지나 이런 거 써버리시면 타임라인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 어레인지 된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선 시간 관계상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에서 가시면 이런 창이 뜨시는데요. 셋업. 그래서 이 어레인지, 아까 불러왔던 파일, 플래튼 1, 플래튼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일들을 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제가 영역 설정만 이렇게 하시면, 또는 보도 사이즈는 뭐 3, 이 아웃라인 간격, 제품과 아웃라인의 간격, 또는 제품과 제품의 사이는 2mm,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품이 시트 메탈이지만 플랫 패턴 하나, 그 다음에 이 어레인지 해서 이 시트 메탈도 이런 식으로 평판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완료가 되시면요. 이렇게 캠이죠. 레이저 커터로 세팅까지 잡아서 제가 시뮬레이션 지금 뭐 자료를 좀 틀어놔서요. 이렇게 하시면 시뮬레이션까지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제일 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들 바쁘신데 저는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